그 다음에 극좌표계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그 직교좌표계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극좌표계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극좌표라는 것을 이용했었는데요. 극좌표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길이와 각도를 주고 선분을 그리는 것을 우리 극좌표계를 이용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20,20은 이 각도로 치면은 45도 각도죠. 45도 각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점은 10,10을 입력하고요. 두 번째 점은 이 첫 번째 점에서 45도 각도로 이만큼 거리가 이만큼 우리가 선분을 긋고 싶다 할 때는 그 각도 표시 시프트 콤마 각도 오른쪽 각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첫 번째 점은 10,10 입력하고요. 두 번째 점은 우리가 여기 상대좌표계로 그림을 그려야 되죠. 저는 이 첫 번째 점에서 두 번째 점이 얼마만큼 두 번째 점에 움직이는 곳을 얘기해야 되니까 일단 골뱅이 입력해 주고요. 2, 10, 그 다음에 각도 콤마 위에 있는 오른쪽 각도 표시 커맨드 창을 잘 보십시오. 오른쪽 각도 표시 그 다음에 45도 엔터 치면은 10,10을 첫 번째 점으로 하고 각도는 45도를 이루고 있는 길이가 20짜리 선분이 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도와 길이를 알고 있을 때는 극좌표를 이용하는 게 훨씬 쉽겠죠. 이렇게 그리면 된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극좌표계를 이용할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극좌표의 방향입니다. 극좌표의 방향인데 오토캐드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공학 좌표계에서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고요.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오른쪽 직교 좌표계에서 오른쪽은 플러스, 위쪽 플러스, 그 다음 왼쪽 마이너스, 아래쪽 마이너스죠. 이 정도는 초등학생도 다 아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각도에서 어떤 방향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반드시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다. 요거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반시계 방향이 무조건 플러스다.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극좌표계로 선분 그릴 때요. 이렇게 선생님 예를 들어서 50도짜리 선분 각도로 30도 한다 하면은 내가 30도 플러스죠. 30도 앞에는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양수 앞에는 플러스라는 부호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X축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30도 갔다는 거죠.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점에서 골뱅이 각도 표시하고요. 마이너스 30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네. 마이너스 30도 입력하면은 아래쪽 그러니까 아래쪽 무슨 방향이죠? 시계 방향이죠. 시계가 요렇게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각도는 시계 방향 플러스 각도는 시계 반대 방향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계 방향 마이너스 시계 반대 방향 플러스 방향 요거 꼭 이해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토캐드를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공대생이다 그러면 반시계 방향이 따로 여러분들이 정의하지 않았다는 가정을 했을 때
마이너스 방향은 시계 방향, 플러스 방향은 반시계 방향. 요거 반드시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네, 조교들이 요거 알면은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앞으로 어떤 도형에서 그 도형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우리는 이제 객체라고 할 건데요. 도형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우리는 어떤 객체라고 할 겁니다. 이 객체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런 그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화살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 그렸다 할 때 이 화살표를 이루는 이 각각의 선분을 우리는 각각의 객체라고 합니다. 각각의 객체. 이 각각의 선을 객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원도 하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도 있다. 그러면은 이 사각형이 하나의 객체이고 그 다음에 이 원도 하나의 객체 그리고 이 화살표를 이루는 이 각각의 선분 요것도 하나하나의 객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각형은 이 사각형 하나죠. 선분 4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는 이 사각형을 그릴 때 선분 4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어떻게든 프로그램에서는 이 사각형을 1개의 사각형, 1개의 객체로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는 이 화살표를 하나의 객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선분으로 어떻게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화살표를 전부 다 선택을 해야 된다 할 때 아니면 어떤 이런 객체들을 선택해야 된다.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해야 된다 할 때 그 쓰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일일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를 가지고 내가 이 화살표를 옮기고 싶다 했을 때 이 화살표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클릭을 해가지고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7번을 클릭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든 수업을 해보면은 기말고사를 칠 때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겠죠. 예. 어떻게든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멍청하게 프로그램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객체를 선택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윈도우 선택이라는 겁니다. 윈도우 선택은 뭐냐면은 왼쪽을 먼저 클릭을 하고 오른쪽을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은 사각형이 쭉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파란색 사각형이 생기면서 이 사각형 안에 전부 들어오는 객체들만 조금 진하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요 선분이 이제 선택이 되죠. 또 조금 가면은 이 파란색 네모 안에 전부 들어오는 객체만 선택이 됩니다. 전부 들어오는 객체. 자, 이 화살표는 각각의 선분 하나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 파란색 사각형을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일 때 이 파란색 사각형 안에 들어오는 선분 하나하나가 따로 선택이 되죠. 그런데 이 사각형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개의 객체라고 했습니다. 4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진 4개의 객체가 아니라 사각형 그 자체 하나의 객체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 사각형 안에 이 선분이 걸치더라도 이 선분은 선택되지 않아요. 직사각형 위에 있는 선분은 선택되지 않고
따로 개별적으로 그려진 선분들만 선택이 됩니다. 사각형 선택이 안 되죠. 근데 사각형을 이렇게 다 넣었다 하면은 사각형이 선택이 됩니다. 이걸 바로 윈도우 선택이라고 합니다. 왼쪽 먼저 클릭, 왼쪽 먼저 클릭,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명령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왼쪽을 먼저 클릭을 하고 오른쪽으로 쭉 당겼을 때 그 방향은 아래쪽에서 위로 가든 위쪽에서 아래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 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 때 이 사각형 안에 전부 들어오는 객체들만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윈도우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안에 전부 들어와야만 선택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는 왼쪽으로 가는 거겠죠. 오른쪽을 먼저 클릭을 하고 쭉 마우스를 이동하면은 이번에는 파란색이 아니라 초록색 사각형이 생기죠. 근데 이 초록색 사각형은 어떻게 다르냐면 이 사각형 같은 경우에 조금이라도 선택이 되면 이 사각형이 다 선택이 됩니다. 걸치기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이 사각형이 이 객체에 걸치기만 해도 선택이 된다 해서 뭐 걸치기 선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이 사각형 안에 조금이라도 걸치기만 해도 전부 객체가 선택이 된다. 그래서 초록색 사각형, 네. 파란색 사각형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오토캐드를 하기가 훨씬 쉬워지고요. 작업 시간도 훨씬 빨라집니다. 이거 일일이 선택하려면 너무나 시간 많이 걸리고요. 오류도 많이 생기고 특히나 이런 식으로 객체가 아주 막 미세하게 붙어 있다. 이럴 때는 하나씩 선택하기 너무 어렵겠죠. 네. 그래서 윈도우 선택과 걸치기 선택을 적절히 여러분들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택이 되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객체들이 파란색 선분이 약간 덧대기 되면서 이런 식으로 그 편집할 수 있는 이런 자석이 하나씩 생겨요. 선택된 객체에서는. 그래서 이런 자석을 가지고 뭐 조금 이렇게 옮긴다든지 원 같은 경우에는 뭐 반지름을 키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선택하는 방법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그 중간고사 이 필기시험을 볼 때 항상 그 내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클릭했을 때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선택되는 객체들은 무엇인가 이런 거 항상 시험에 내고 있는데 이번 학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객체를 선택하는 거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꼭 암기해야 되는 단축키들이 있습니다. 꼭 암기해야 되는 단축키들이 있는데요. 요거 그 강의 자료실에 올려놓은 그 강의 교환 올려놓은 곳에 보면은 몇 쪽이지? 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인데 꼭 외워야 하는 단축키들입니다. 미리부터 여러분들이 외워오시면은 수업하기도 좋고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보기도 좋으니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단축키와 명령 그리고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용어는 정확하게 외울 필요가 없고요. 단축키와 명령어는 정확히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단축키는 예를 들어서 선 그리기의 명령어는 라인이고요. 지난 시간에 말했던 오토캐드의 툴팁 메뉴에서 알려주는 것은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 명령어의 첫 글자나 아니면 첫 두 글자를 따서 단축키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선 그리기를 하는 방법은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칠 수도 있고요. L이라는 단축키를 쳐서도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축키와 명령어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중간고사 때 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호 그리기는 명령어는 아크, 그 다음에 단축키는 A입니다. 그 다음에 원 그리기는 서클, 단축키는 C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3점 2p, 2점 2p, 접선 TTR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을 그릴 때 그냥 원을 그리는 방법이 요건 나중에 하겠지만 원을 그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심점을 찍고 반지름을 알면 원을 그릴 수 있죠. 그리고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원 역시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개의 점을 지나는 2차원 평면에서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은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점으로 원을 그릴 때 3P라는 명령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지름의 양 끝점을 알 때도 우리가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2P라는 그 명령어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원에 접하는 세 개의 직선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때, 접선 세 개를 알고 있을 때 마찬가지로 원을 또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을 그리는 다른 명령어 3P, 2P, 접선 TTR 이런 거 요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중간고사로 이 정도 암기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니죠. 뭐 자유곡선 그리기 예를 들어서 스플라인이고요. 단축키는 SPL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단축키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많지도 않으니까 그 미리부터 암기해 두시면 중간고사 때 편하겠죠. 그리고 이거 암기하면은 수업 따라오기도 엄청 편합니다.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 단축키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암기해 오시면 수업하기 상당히 편하고요. 수업 따라오기 편하고 그 다음에 수업 따라오기 편하면 수업이 재밌습니다. 수업 못 따라오기 시작하면은 수업 재미없거든요. 수업 따라오기 시작하면 수업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잘 되면 또 칭찬받으면 사람이 당연히 그 수업이 또 재밌고 기다려지고 과제도 하는 것도 재밌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거 배워보시면은 상당히 재밌고요. 그리고 또 이거 뭐 어디다 이거 써먹겠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이거 상당히 쓸 곳이 많고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한다고 해도 나중에 이거 그 우리 그 뭐냐 가게 평면도 펴놓고 가구 배치 어디다 하면 좋을지 어떻게든 그리면 정확하겠죠. 이만큼 정확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드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그리기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우선 그 오토캐드를 여러분들이 실행시켰는데 저처럼 이렇게 화면이 검정색 바탕화면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옵션 명령어를 치거나 예, 이렇게 옵션 명령어를 치거나 아니면은 OP라는 단축키를 눌러도 됩니다. OP라는 단축키를 눌러도 이렇게 옵션 메뉴로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두 번째 이 탭 파일, 화면 표시, 열기 및 저장 등등이 있죠. 여기에서 화면 표시, 두 번째 화면 표시로 가서 여기 중간 밑에 보면 색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화면 표시에 중간에 보면은 색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색상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색상을 클릭하면은 이제 도면 윈도우 색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하는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이제 2D 모형 공간이고요. 여기에서 오른쪽 편에 색상에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흰색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진짜 우리 흰 종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런 분들은 OP 엔터를 치시고 색상에 들어가서 이 색상을 검정색, 검은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흰색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검정색을 선호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오토캐드라는 게 이제 작업을 장시간 해야 되는데 흰색 이 밝은 배경을 너무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은 눈이 아프고 하니까 검정 배경을 보통 이렇게 선호하고요.
자, 오늘 해볼 거는 이 선 그리기를 해볼 겁니다. 선 그리기, 가장 기초적인 선 그리기를 해볼 건데요. 이 선을 그리는 방법은 요 위에 보면은 이 메뉴, 아이콘,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아이콘,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이 아이콘에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직선 세그먼트를 작성합니다 해서 이렇게 이 선을 그리는 방법이 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숫자 1, 2, 3이 되어 있죠. 1번에서 마우스 클릭하고 2번에서 마우스 클릭하고 3번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선이 그어진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라인이라고 또 영어 문자가 써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어떻게든 할 수도 이 선을 그릴 수도 있지만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선을 그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선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커맨드 창에 라인 첫 번째 점 지정이라고 뜨죠. 한번 첫 번째 클릭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뜹니까? 다음 점 지정하라고 나오죠. 다음 점 클릭하면은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잇는 하나의 선분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선이 따라다니는데 이때는 ESC를 누르면은 이제 선 그리기가 끝이 나요. 그러면 이렇게 선이 그려지죠.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아주 초급자일 때 이때는 이렇게 아이콘을 클릭해서 선을 그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중상급자 이상이 되면은 그 명령어를 이용합니다. 이럴 때는 마우스 클릭, 아이콘 클릭이 아니라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똑같이 이렇게 아이콘 클릭한 것과 똑같죠. 라인 첫 번째 점 지정이라고 뜹니다. 똑같이 그리면 되죠. 근데 라인도 여러분들 보면 길죠. 그냥 L 엔터. 보통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외우라고 했던 그 오토캐드의 명령어와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를 꼭 외우라고 하는 것은 단축키를 외워야 작업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라인이라는 명령어 엔터 이렇게 치는 것과 L 엔터 치는 건 당연히 다르겠죠. 네. L 엔터 치면은 똑같이 이렇게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수업 강의 자료에 있는 그 예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 자료에 있는 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선 명령어 입력하겠습니다. 라인을 입력할 수도 있고요. 또 L 엔터를 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쪽으로 하시고요. 아무래도 L 엔터가 제일 편하겠죠. 첫 번째 점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점은 어디냐면은 100,100입니다. 100,100 엔터 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점이 원점으로부터 100,100 떨어진 이곳이 첫 번째 점이 되는 거예요. 100,100은 절대좌표계로 입력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어디냐면은 200,100 입력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점은 100,100이고요. 첫 번째 점은 100,100이고 두 번째 점은 200,200이 되는 거죠. 네. 자, 여기에서 오토캐드의 라인 명령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을 여러분들 ESC를 누를 때까지 계속 이 선을 그려서 도형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취소가 됐다 하면 다시 그리면 되겠죠. 라인 명령 입력하고 첫 번째 점 어디냐 여기를 찍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이어집니다. 세 번째 점은 어디냐면은 200,200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은 100,200. 네, 100,200.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점은 어디냐? 100,100, 100인데 정사각형을 그릴 거니까요. 100,100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서 찍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원점의 첫 번째 좌표 100,100을 입력해줘도 됩니다. 100, 이렇게 입력해줘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사각형이 완성이 되죠.
첫 번째 점이 100,100이고 두 번째 점이 200,100, 200,200, 100,200인 정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똑같은 정사각형을 이번에는 극좌표 입력 방식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명령어 그대로 L, 엔터나 스페이스 입력하고요. 첫 번째 점 입력 뜨죠. 100,100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200,100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거 기하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아까 요런 똑같은 정사각형을 이번에는 극좌표계를 이용해서 그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극좌표계를 이용해서 그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가 이 점이 100,100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100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극좌표계는 선분의 길이와 이 선분이 가야 되는 각도를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각도는 몇 도입니까? 우리가 극좌표가 이렇게 있을 때 요렇게가 플러스 방향이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누워있는 선분은 각도가 몇 도겠어요? 0도겠죠. 0도. 그렇죠. 네? 그렇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길이가 100이고 여기서 100,100부터 시작은 하는데 길이가 100이고 각도는 0도인 선분을 그어야 되는 거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라인 첫 번째 100,100 입력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점으로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상대좌표계의 입력 방법인 꼴뱅이 입력하고요. 100 선분의 길이가 100이고요. 그 각도 입력해야 되죠. 각도 콤마 위에 가로 하고 각도 0도 입력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그어지죠. 이렇게 그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이게 0도 있고 이렇게 서야 되니까 몇 도겠습니까? 90도를 입력해야 되겠죠. 꼴뱅이 100 각도 90도 입력하면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자,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각도는 180도가 되고 각 선분 길이는 100이겠죠. 100 각도 180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좋아하시면은 꼴뱅이 100 각도 몇 도입니까? 270도 입력을 해도 되고요. 어려운 거 싫은 분은 그냥 여기에서 요 점에 요 끝점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클릭을 해줘도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좀 잘 쓰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활용을 해봅시다. 직교 모드를 켜서 길이 값만 가지고 입력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직교한 어떤 세그먼트들을 수평한 세그먼트들을 그릴 때만 사용이 되겠죠. 뭐냐면은 라인 명령어 입력하고요. 첫 번째 점 100,100 입력합니다. 이 점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에는 이 선이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데요. 여기에서 직교 모드를 켜주는 요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키보드 F8번을 눌러주는 겁니다. F8번을 눌러주면은 이제부터는
수직한 방향으로만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얼마만큼 가야 되죠? 100만큼 가야 됩니다. 그냥 100 입력하고 엔터 칩니다.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100이 그냥 가서 그려집니다. 그다음 일로 위로 이렇게 마우스 갖다 놓고요. 100 입력하고 엔터 칩니다. 또 이쪽으로 가서 100 엔터. 그 다음에 여기 클릭 하면은 그려지죠. 자, 이게 뭐 공교롭게도 이 상황에서는 가장 쉬운 그리기 방법이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지만 알아두면 뭐 나쁠 건 없겠죠. 직교 모드 F8번입니다. F8번 직교 F8번을 누르면은 직교 켜기, 직교 끄기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커맨드 창에 이 직교 끄기, 켜기라고 되어 있는 이 명령어를 얼마나 잘 보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 오토캐드 실력을 키우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아이콘이 어디 있는가, 뭐 이 그림 얼마나 잘 그리느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커맨드 창을 얼마나 잘 보고 여러분들이 오토캐드하고 대화를 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명심하십시오. 자, 이렇게 선 그리기는 여러분들이 라인 명령어 이렇게 그 아이콘을 클릭해서 그릴 수도 있고 lin이 라는 명령어 또 L이라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릴 때는 절대 좌표계와 그리고 상대 좌표계, 극좌표계, 그리고 어떤 직교 모드나 아니면은 각도 설정 모드에서 선분의 길이만 입력해서 그려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그려보다 보면 여러분들 그 손에 제일 맞는 어떤 그런 방법이 나올 겁니다. 자, 선 그리기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 그리기를 해볼 겁니다. 원 그리기를 해볼 건데, 자, 원 그리기는 마찬가지로 여기 세 번째 아이콘이고요. 세 번째 아이콘이 있고, 여기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중심점 반지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심점을 지정하고요. 원의 중심점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지정하면 그 원이 그려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원을 그리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똑같이 원의 명령어는 서클입니다. CIR, CL이라는 명령어고요. 단축키는 머리 글자를 따서 C입니다. C. 그러면은 자, 이 원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은 뭐라고 뜹니까? 서클 1에 대한 중심점 지정. 아까 말했듯이 여기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를 보는 게. 여기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오토캐드와 계속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 자, 원에 대한 중심점 지정하시오. 나오죠. 그러면 그 중심점을 제가 클릭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지름 지정하시오. 또는 지름이라고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반지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반지름 이렇게 나는 이만큼 한 원을 그리겠다. 클릭을 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반지름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반지름을 뭐 20이다, 50이다 입력하면은 반지름이 이렇게 50인 원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했던 것처럼 어떤 중심점, 원의 중심점을 지정하거나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도 됩니다. 100, 100 입력하면은 100, 100인 원의 중심점이 되고
원의 반지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반지름이 50이고 조금 치수를 수정해 보겠어. 네, 이렇게 반지름이 50이고 원점에서부터 100, 100인 100에 떨어진 원의 중심이 있는 그런 원이 그려지죠. 그 다음에 다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 명령어 circle 입력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C 스페이스바나 엔터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중심점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중심점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지름 지정 또는 지름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그렸던 원은 반지름 50인 원입니다. 그럼 똑같은 원의 지름은 얼마겠어요? 지름 100이겠죠. 그러면 지름을 입력해도 됩니다. 지름을 입력하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지름 이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변하는데요. 얘를 클릭해도 되고 옆에 있는 조그만한 이 글자 숫자 알파벳 D를 입력해도 돼요. 네.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 그럼 이제 메뉴가 바뀌었죠. 서클 1의 지름을 지정함. 지름 100 입력하면은 아까 반지름 50이고 지름은 100. 똑같은 말이죠. 반지름이 50인 원은 동일하게 지름이 100인 원과 같습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정된 반지름으로 두 객체에 접하는 원을 그려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두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수직 수평한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선분에 접하는 이 두 선분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50인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 스페이스바 입력하고요. 접선 반지름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서클 1에 대한 중심점 지정 또는 3점, 2점, TTR 접선 반지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접선 반지름인 원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그럼 얘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되냐면 서클 1의 첫 번째 접점에 대한 객체 위의 점 지정. 요 선분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선 여기죠.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 지정하시오. 50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선분과 이 선분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50인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요렇게. 그렇죠. 요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TTR이라는 옵션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접하는 두 선분과 반지름을 알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원을 그리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자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 좀 수능 시험 칠 때 여러분들 괴롭혔던 이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그리고 싶다면 내접원의 정의는 뭡니까? 삼각형의 각 변에 모두 접하는 원을 내접원이라고 하죠. 그 내접원을 그리는 방법은 원 명령어에서
자, 내접하는 원은 이 원 아이콘에서 밑에 요 펼침 메뉴를 합니다. 그러면은 접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분 하나, 선분 두 개, 선분 세 개 클릭하면은 이 선분, 요 선분, 요 선분에 다 접하는 내접원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외접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외접원의 정의는 뭐냐면은 삼각형 각 꼭지점을 다 지나는 원을 이제 우리 외접원이라고 하죠. 세 점을 하나의 평면에서 세 점을 지나는 원은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 이 아이콘을 클릭해도 되고요. 그 C 명령어에서 3점이 있습니다. 3점. 요 3점을 클릭하면은 첫 번째 점, 요 점이죠. 두 번째 점, 이 점이죠. 세 번째 점, 요 점이죠. 그러면은 요 점, 요 점, 요 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원을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외접원을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외접원을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또 원을 그리는 방법은 보편적인 게 이제 지름의 두 끝점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원을 또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해볼게요. C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이번에는 3점 옆에 2점이 있죠. 2점 2P. 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뜹니까? 원 지름의 첫 번째 끝점 지점, 여기죠. 두 번째 끝점 어딥니까? 여기죠. 네? 이렇게 되죠. 자, 첫 번째 점, 지름의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선택하면은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직각 삼각형이니까 외접원이 지름이 이 빗면에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호를 그리는 그 아이콘은 여기 보면은 리본 메뉴에 그 네 번째 아이콘 호가 있습니다. 호 역시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호를 그리는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호를 작성합니다. 작성하는 법들이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호를 그리는 명령어는 아크입니다. 아크. 호의 그 영문 표현인 아크고요. ARC입니다. 그리고 단축키는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를 그리는 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 단축키 메뉴에서 그 아이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아래쪽 삼각형을 클릭해서 펼침 메뉴를 한번 펼쳐보세요. 그러면은 3점이 있고요. 그 다음 시작점, 중심점, 끝점, 시작점, 중심점, 각도, 시작점, 중심점, 길이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호를 그리는 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한 걸 골라서 쓰시란 말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3점입니다. 3개의 점을 지나는 호는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기 보시면은 그 리본 메뉴에 뜨는 게 툴팁으로 뜨는 그 3점 메뉴를 보시면은 1, 2, 3이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1, 2, 3 위치에다가 마우스를 콕콕콕 찍으면은 호가 그려집니다. 3점 한번 해보겠습니다. 3점 클릭하시면은 호의 시작점 지정, 요 메뉴 잘 보라고 하셨죠? 호의 시작점 지정하라고 뜹니다. 시작점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뜹니까? 두 번째 점이죠. 두 번째 점. 그 다음에는 끝점입니다. 그 호의 끝점, 우리가 원하는 호의 끝점을 따라서 클릭을 하면은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을 지나는 호가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3점을 이용해서 호를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리는 방법은 시작점, 중심점, 끝점, 우리가 이거 방금 했고요. 시작점, 중심점, 끝점이 있습니다. 시작점, 중심점, 끝점은 뭐냐면은 중심점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호가 이렇게 우리가 방금 그린 호입니다. 호가 이렇게 있으면은 호의 중심점은 여기입니다. 여기. 호는 이제 원을 피자처럼 이렇게 자른 것에
불가하니까 호의 중심점은 요 호가 이렇게 연장돼서 원을 그린다면 그 원의 중심이 바로 중심점이죠. 한번 중심점으로 호 그려보겠습니다. 시작점, 중심점, 끝점. 시작점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로 하겠습니다. 중심점은 여기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끝점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는 이렇게 그리고 싶죠. 그런데 오토캐드의 그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호를 그리는 쪽으로 자동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밑에 잘 보라고 했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방향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또 바뀌고 이런 식으로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끝점을 우리가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호가 또 그려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세 점, 두 번째는 첫 번째 중심 끝점으로 호를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시작점, 중심점 각도가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작점이고요. 시작점, 중심점, 그리고 이 시작점에서부터 이루는 각도로 호를 그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방금 이렇게 그린 것처럼 우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점, 중심점, 각도. 시작점, 중심점, 각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30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시작점으로 해서 중심점, 네, 이 각도가 시작점, 중심점에서부터 30도 각도를 이루는 호가 그려지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여러분이 여기를 시작점으로 해서 호를 1로 그리고 싶었다 하면은 각도는 마이너스 30도를 입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토캐드는 첫 시간에 강조한 것처럼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 플러스 양수를 입력하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무조건 각도를 인식한다는 거 이거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시작점, 중심점 길이가 있습니다. 길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길이는 그 현의 길이입니다. 현이 뭐냐면은 예, 보이시나요? 현은 호가 이렇게 있으면 양 끝단을 가로지르는 직선을 우리는 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호고요. 호. 그 다음에 요 끝점과 시작점을 가로지르는 최단 거리의 선분을 우리는 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의 길이를 이용하는 방법은 시작점, 중심점 한 2000 정도 하면은 시작점과 치수선과 요건 나중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할 겁니다. 일단 이건 여러분들 보기 편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고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작점과 중심점과 현의 길이 2000을 입력해가지고 이런 호를 그려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시작점, 끝점 각도가 있습니다. 시작점, 끝점 각도. 네. 얘는 시작점, 끝점 하고 각도는 한 60도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점과 끝점과 이 호가 만들어내는 각도를 입력하면은 이 호가 그려집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그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작점, 끝점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은 여기서 말하는 방향은 접선 방향을 말합니다. 접선. 그래서 시작점, 끝점 방향은 이 선분이 만들어내는 접선의 방향.
여러분들이 이 지금 접선이 움직이시는 게 보이시죠? 접선의 방향에 따라서 호를 그려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작점, 끝점, 반지름이 있습니다. 네. 시작점, 끝점, 그 다음에 반지름은 이 호의 중심까지의 반지름의 길이를 말하고요. 반지름, 예를 들어서 한 1000 정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호가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네. 호를 연장한 이 원의 반지름 길이가 1000이죠. 우리는 요 1000을 입력했으니까 1000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 그 다음에 중심점, 시작점, 끝점입니다. 중심점, 시작점, 끝점. 이렇게 해서도 호를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점, 시작점, 각도. 중심점, 시작점, 각도. 반시계 방향이라 했죠? 사이각은 뭐 한 60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심점, 시작점, 각도로 이렇게 호가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중심점, 시작점, 길이가 있습니다. 중심점, 시작점, 길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의 길이입니다. 현의 길이 100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중심점, 시작점, 현의 길이 1000 입력하면은 여기 현의 길이가 1000이 이렇게 호가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속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선분 작업을 하다가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 작업선의 끝점이죠. 여기에서 접하는 호를 만약에 그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연속. 그러면은 이 선분에 접하는 호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호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선분, 마지막 작업하고 있던 그 선분의 끝점에서 호를 그려내는 방법입니다. 자, 단축키로 호 그리는 방법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이콘으로 호를 그리는 방법을 해봤는데 실제로 아이콘으로 호를 그리는 것보다 단축키로 호를 그리는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는 합니다. 명령어는 ARC고요. 단축키는 A를 쓰면 되겠죠. 네, A 스페이스 A 스페이스 하면은 커맨드 창을 봅니다. 아크호의 시작점 지정 또는 중심이라고 뜨죠. 이 명령어 창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작점 지정하거나 아니면 중심을 지정하라 하는 거죠. 그럼 시작점 지정하려면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두 번째 점 지정하시고 나오죠. 두 번째 점. 그 다음 끝점 지정. 끝점.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릭하면은 호가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또 A. 이번에는 중심을 해보겠습니다. 중심점. 그 다음에 시작점 지정하라는 뜻이죠. 시작점. 그 다음에 끝점을 지정하거나 아니면은 각도나 현의 길이를 입력하라 하는 게 나오죠. 끝점을 지정해 클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되고 중심을 지정하고 시작점 지정하고 각도를 입력하면 각도 예를 들어 60도 입력하면은 60도짜리 호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현의 길이 L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현 길이 입력하시고 나오죠. 한 2000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현의 길이가 2000인 호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때그때 상황이 다 틀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다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사실 작업이 엄청 편하고 빠르겠죠. 이 호 명령을 제대로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막 원을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피자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예. 피자 자르듯이 막 이렇게 커팅을 해서 홀을 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벌써 작업이 여러 번이 있었죠. 한 대여섯 번 정도 있었습니다. 호 명령어를 적당히 활용할 수 있다면 한 번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죠. 호 명령어.